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후투투님께서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번에 한번 고민 사연 보내신 분이죠. 사연을 보내주신 후투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두 번째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쓰다 보니 내용이 좀 긴 것 같네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전의 사연이 좀 무거웠기 때문에 이번 사연은 좀 가벼운 것, 그리고 최근의 일들 중 저를 조금 골치 아프게 만드는 고민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대신 제가 지금 말이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글이 좀 길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저는 여자고요. 저는 남자분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떨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먼저 번 썰에서 제가 암울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쓴 것 같은데, 그래도 나이값을 후하게 하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저에게 먼저 다가와 준 덕분에 저도 고3 즈음에는 친구들이 좀 생겨서 좋은 한때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C는 그때 생긴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C와 저는 같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6년 내내 같은 부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근무조만 같았고 그마저도 나중에 가서는 조를 옮겨서 서로 얼굴 보는 횟수가 줄었어요. 저는 공부를 못하는 애였습니다. C는 잘했어요. 취업반을 담당하던 선생님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겁주려고 하신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공부 잘하는 애는 입사하면 배울 게 많아서 초반에 어려운 부서를 보내고 못한 애들은 배울 건 적지만 몸이 힘든 곳으로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C는 배울 게 많아서 완전히 독립하기에 6개월 정도가 걸리는 어려운 부서로 갔습니다. 저는 3개월이면 엔간하면 거의 1인 몫을 거뜬히 해내는 부서를 갔습니다. C가 좀 이상하게 분 것은 신입사원 교육대였던 것 같아요. 신입생 연수 때 친해진 애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성적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했어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그냥 반평균 정도였다. 사실은 내가 좀 멍청한 편이라 오늘 나눠준 교재 보고 걱정이 많이 된다. 근데 C가 바로 그러더라고요. 아, 난 얘보다는 잘해. 나랑 같은 반일 때도 얘는 살짝 중위권이었고 나는 최고 잘한 게 5등이었음. 얘는 평균 5등급. 기분이 진짜 나쁘더라고요. 근데 쫄보인 저는 따질 기운도 안 나서 그냥 이후에도 몇 번 더 사람 은근히 깎아내리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부서나 얼른 정해지고 같은 부서 동기끼리 갈라졌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숙사는 같은 방이 되었더라고요. 신입 기숙사들이 있을 때는 세상 친한 것처럼 불고 여러 사람 앞에서는 은근히 저를 들먹이며 얄밉게 구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놓고선 또 둘이 남으니 너랑 나랑 같은 부서가 아니라서 섭섭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너무 허물없이 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회사에 당장 친한 사람이 C밖에 없어서 그냥 같이 다녔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때는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사람 사귀기가 영 쥐약이어서 용기가 안 났거든요. 제가 멍청했지요. 그래도 회사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배정받은 부서는 OP 여자들이 많았는데 언니들이 나이 많은 편이어서 막내인 저를 잘 알려주고 챙겨줬어요. 혼날 때는 매섭게 혼났는데 잘하는 건 잘한다 칭찬을 해주고 신경 써주니까 그게 좋아서 생각보다 빨리 독립해서 제 몫을 할 수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지나니 원 시프트 정도는 2명 몫을 거뜬히 하겠더라고요. 달릴만 했어요. 그러다 중간에 개인사로 멘탈이 터져서 우울증이 왔는데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C와 시간이 맞는 때에 만나서 밥을 먹으며 힘든 것들을 털어놓았어요. 그러다 어머니를 만나고 온 이후에 벌인 사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고요. 이때도 일 그만두게 될 것 같다고 C에게 먼저 연락을 했는데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길래 밥을 먹으러 가서 C에게 엄마 만나고 온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엄마에 관한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 거의 모든 애들이 없었어요. C도 그 소문으로 저를 먼저 알음. 당시에 정말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누가 얘기라도 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어서 얘기했었거든요. 여튼 퇴사 전에 그렇게 C랑 밥 한 끼 먹고 서로 연락하고 잘 지내자 하고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어요.
일을 그만두고 희귀꼬머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쯤에 C랑 같은 부서의 동기가 연락이 왔어요. 동기 A는 처음에 문자로 얘기를 하다가 전화도 할 얘기 같다고 전화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동기 A는 성격이 좋아서 같은 기수들 사이에서 제일 유명했어. 자기도 이런 말 전하는 것 같아서 별로 안 내키는데 C가 너무 남의 이야기 떠벌리고 다니고 남은 동기들한테도 너를 나쁘게 얘기한다. 너가 개념 없게 무단 퇴사했다고 그러고 C랑 너랑 같은 학교인데 걔 학교 다닐 때도 그랬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C랑 나랑 같은 부서인데 너무 금태건망이나 다른 동기들한테도 피해준다. 오늘 너 만나러 간다고 누구한테 얘기해놓고선 무단 결근 이틀째인데 기숙사 가봐도 없고 혹시 C 그년 옆에 있냐? 미친년. 오늘도 안 나오면 진짜 언니랑 찾으러 간다 등등 하며 전화도 다다다다 싸댔어요. 그 친구가 말하면서 좀 화가 많이 났는지 두서가 없었는데 뭔 소린지는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뒷목이 땡겼어요. 저는 나는 회사 퇴사하고 C랑 얼굴 본 적은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내는 곳에는 없다. 못 믿겠으면 나 지금 땡땡동 어느 빌라 사니깐 아무 때나 와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나도 당황스럽다. 여튼 몸 건강히 잘 지내라. 라고 하고 끊었어요. C가 이전에도 좀 쎄한 적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말을 가끔 생각 없이 해서 그렇지 나쁜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있었는데 제가 순진하고 멍청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C한테서는 연락이 일절 없었습니다. 연락 오면 바로 전화해서 따질 생각이었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저도 그냥 사람 하나 걸렀다 치고 잊고 살았어요. 저는 그냥 아니다 싶으면 제가 손해봐도 그냥 제가 물러나는 편이에요. 좋게 바라면 착한 거고 솔직하게 바라면 호구 새끼죠. 고치려고 해도 따지는 게 잘 안 되네요. 아무튼 그렇게 재취업 준비를 하고 운 좋게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잘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과거 회사 사람들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깊은 년도 아니었으니까 연락할 일은 없겠다 싶어서 핸드폰 번호를 한번 바꾸고 새로 시작하는 기분 좀 내보자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연락이 닿았어요. 당시에 공무원 준비하던 친구, 대학을 간 친구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서로 소식이 닿아서 단톡방을 하나 파서 연락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친구도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단톡방 드림이나 잔뜩 치며 지내고 있었는데 애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고 유부 친구가 C 얘기를 꺼냈어요. 전 좀 솔직히 놀랐어요. 둘이 접점이 거의 없던 그냥 같은 반 애 정도 사이였거든요. 저는 홧김에 그냥 C랑 옛 회사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동기들 앞에서 은근히 무시당한 거, 밤에 같이 놀자고 혼자 심심하다 무섭다고 해서 새벽 1시 반 넘어서 번화기로 불러가 놓고 택시 타고 갔더니 좀 이따가 자기 남친 불러서 저 버리고 간 거. 같이 결근 안 했다고 저에게 섭섭하다면서 억지 쓰며 내 탓한 거. 다른 사람한테 내 가정사 팔아서 자기 부서 사람들이랑 친해진 거 등등. 여튼 말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어요. 애들도 제 편 들어준다고 같이 욕해줘서 좀 가라앉았어요. 그러고 귀신같이 C에게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마치 그 다음 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땡땡아 생일 축하. 대충이랑 인사말이랑 카톡 선물하기로 케이크를 보내길래 나 다이어트 하느라 케이크 안 먹어.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하고 선물 취소하기로 했어요. 다른 거 보내준다길래 나는 닭가슴살도 많고 영양제도 많아서 더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눈치가 있으면 떨어져 나가겠거니 했는데 또 돌아 들리는 말 보니까 제가 힘들게 회사 생활할 때 자기가 도움 많이 줬다. 우리 엄청 친하다. 이런 식으로 시쳇말로 이빨을 까고 다녔더라고요. 제 생각엔 제 연락처도 이제 다시 알게 된 것 같고 그간 챙겨주지도 않았던 생일 선물을 갑자기 연락 와서 소매넣기 하듯이 주는 것 보니 밑밥 맞거든요. 결혼 연락도 곧 올 것 같고요. 전 이 친구랑 밥도 안 먹을 거고 초대장 받을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거절할지 고민 중이에요. 다른 분들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올해는 비교적 평온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락 오고 나니 화가 다시 납니다. 올해 들어 제일 큰 고민 같아요.
그냥 무시하기에는 그래도 C가 고등학교 때랑 신입 교육 때까지는 저에게 잘해준 거 맞거든요. 근데 화나는 건 화나는 거고, 네가 어떻게 한지 다 알고 있다.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드러내고 거절할지. 아, 미안한데 그날 야간이라 뭐 할 것 같아. 미안해. 축이는 밥은 못 먹으니까 친구 통해서 3만 원만 할게 라고 거절할지 고민 중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축의를 왜 하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저는 10년도 더 전부터 결혼 생각 1도 없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이나 회사 동료 결혼식이나 조사는 웬만하면 참석, 부조도 거의 챙기는 편입니다. 축하할 만한 이는 축하해주면 좋잖아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많이 힘드셨겠네요. 아니 근데 썬글썬글리나님은 제가 볼 때 사연 적으신 분이 이기적이신 것 같네요. 그러면 왜 이기적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 어느 부분에서 이기적이라 느꼈는지 저는 솔직히 갈피를 못 잡겠거든요. 저는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고등학교 이제 여고 동창이죠. 동창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생산직에서 공승위로 취업을 했어요. 그 친구는 공부를 잘했었고 후드팀 공부를 못했다기보다 그냥 중간 정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둘이 있을 때는 정말 친하게 약간 무슨 불알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더니 막상 내가 없을 때는 뒷담화를 까고 댕기고 뭐 나의 흉을 보고 음, 그런 식으로 나의 이미지를 굉장히 깎아내렸고 나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 다 폭로했어요. 맞죠? 그래서 후르티님이 그 친구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적잖이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르티님이 그 회사를 먼저 그만뒀고 그래서 그냥 그 회사 사람들하고 모르고 지냈는데 그 A 쪽 그 동기 중에서 가장 성격이 좋다는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그 친구가 이틀째 회사를 째고 있다. 째고 있고 평소에 태도가 너무 안 좋다. 너랑 친하니까 혹시 연락하고 있냐 이렇게 연락을 줘서 후티님은 예전에 한번 연락한 거 말고는 최근에 연락한 적이 없다. 정 궁금하면 우리 집 연락처 말해줄 테니까 와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후드트림은 다른 직장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와의 관계는 끝났다. 이제 두 분 다시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제 SNS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근황을 알게 되고 어, 그러면서 그 친구 얘기를 듣게 되고 음,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그 친구한테 그동안 시달렸던 게 생각나서 이 단톡방에서 폭로를 한 거죠.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그 얘기 듣고 C한테 연락이 갔겠죠. C한테 연락이 와서 갑자기 생전에 하지도 않던 생일 선물을 하면서 너 뭐 먹고 싶냐고 그렇게 하길래 후르티님은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는데 이제 얼마 뒤에 그 친구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 결혼식을 축하해야 될지 아니면 돈만 붙여줘야 될지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후드티님은 난 신기한 게 친구란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친구란 생각 안 들거든요. 저도 이런 비슷한 류의 사람이 있어요.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야?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남자 여자 떠나서 저도 이런 비슷한 어 저도 이런 비슷한 류의 사람이 있어 전 차단했습니다. 손절했어요. 그리고 전 친구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약간 그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이런 사람들이. 외로움을 극도로 많이 타요. 혼자 있는 거 졸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 다 연락을 해가지고 자꾸 누가 옆에 있게끔 만들어요. 그러면서 단둘이 있을 때는 막 정말 잘해주고 챙겨주는 척 해요. 근데 막상 내가 없을 때는 막 까고 댕깁니다. 네.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별로 평이 안 좋아요. 입이 존나 싸고 지하까지도 못하면서 남 까고 댕긴다. 그렇게 해서 나한테만 손절 당한 게 여기저기 다 손절 당한 거야.
음, 여조자 한번 보는 사이죠? 안 보는 사이 아니야.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냥 그 사람이라 부를게요. 저는 저라면 저는 그 사람이라 부를 것 같습니다. 친구 아닙니다. 그 사람이에요. 친구라는 기본적인 관계를 끊었잖아. 이거 좀 후드트림이 좀 선을 확실하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서로 모르고 지냈어요. 그냥 같은 학교를 다녀서 엮인 것 뿐이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외로움을 극도로 많이 탑니다. 혼자 있는 걸 정말 무서워해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군가 옆에서 좀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 원하거든요. 그때는 막 정말 좋다, 너밖에 없다 얘기하는데 막상 없으면 이제 자꾸 이제 막 주변 이제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자꾸 옆에 사람 찾는 거. 그때 있을 때마다 없는 사람을 까는 거죠. 일단 생각 좀 하시고 적으세요, 썬글리나님. 전 친구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썬글리나님 모르겠어요. 본인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드티님. 왜냐하면 모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민낯을 모를 수 있잖아. 굉장히 저런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이미지 관리를 잘해. 그러니까 이미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 잘 모르는 사람도 이미지 관리 해놨단 말이에요. 뭐 뒷담화를 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도 먼저 뒷담화를 깠어. 그리고 없는 얘기 지어낸 게 아니잖아. 사실을 얘기한 거지, 사실을. 팩트를 얘기한 거잖아. 그리고 친구 사이잖아. 당연히 아는 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축의금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자들은 결혼하면 볼 일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여자분들은 결혼하면 별 일이 없어요. 남자보다 더 심해. 그냥 결혼하면 남자 여자는 볼 일이 없어. 음? 이게 막상 당해봐요. 그러니까 후드트림이 저게 뭐 한두 번 그냥 지나가다 뒷담화 까일 수 있어요. 저도 까일 본 적 있고 한데 그걸 몇 년 동안 계속 당했다 반복적으로 당했다 생각해요. 반복적으로. 저게 잠깐 지나간 게 아니라 수년 동안 당했다가 거의 저분이 20살 때 취업을 했으니까 6년 동안 5년 동안 저걸 계속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결혼하잖아. 결혼하면 남이에요. 남이에요, 남. 그렇지.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그냥 저 동창은 남이에요. 그냥 동창이야, 동창.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냥 같은 학교, 같은 반이 됐고, 그냥 같이 지나갔다 이유만도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되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으면, 정말 친구라고 생각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의 아픈 손가락은 건드리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픈 손가락만 전문적으로 건드렸잖아요. 저는 친구라고 하면 정말 친구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뭐 이 친구가 나한테 해주는 건 없어요. 뭐 밥을 사다든가 뭐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아니더라도 힘들 때 한번 전화 통화하면서 서로의 어떤 속사정을 좀 풀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아픔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서로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자존심을 최대한 보존해 주면서 서로의 각자의 앞날을 응원할 수 있는 거. 난 그것만으로도
친구로의 가치가 충분하다 봅니다. 이게 뭐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 빵점이야, 빵점. 친구로서 가치가 0.1도 없어요. 일단 벙어리 한번 드세요. 예. 생각, 생각하고 적어. 음. 그래서 여러분 채팅을 쓸 때는 생각을 하고 적어야 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밥 먹기, 그 친구 아니에요, 친구. 여러분, 친구 보고 싶고 반갑고 그게 친구 아니야? 자, 친구가 아니니까 밥 먹기 싫은 거야. 자, 후드님 잘 들어요. 친구가 아니니까 보기 싫고, 친구가 아니니까 얼굴 보기 싫고, 밥도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SNS도 최소한도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톡방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일 선물 거절하신 건 잘한 거야. 생일 선물 거절한 건 잘해요.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인간관계 공짜가 없잖아요. 생일 선물 받으면 나도 저 사람한테 생일 선물 뭔가 해줘야 돼. 저게 그냥 케이크 하나가 아니에요. 단독 뭐 2만원짜리 케이크가 아니라 저 케이크를 먹으면 나도 저 친구 생일 때 챙겨줘야 되는 명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신 건 잘한 겁니다. 네, 이건 잘하신 거야. 그리고 그 동창들끼리 SNS도 자제하세요. 연락하는 거를 내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연락도 최소화다, 최소화. 솔직히 SNS로 그냥 얘기 나누는 것 뿐이지 실제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SNS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짓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축의금도 하지 마세요. 축의금도. 어? 축의금 아예 하지 마세요. 축의금 하지 말고. 그리고 후르트님한테 이런 말씀이 그렇긴 한데 친구한테 뭐 그렇게 큰 의미 두지 마요. 그냥 그 단톡방을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게 너무 사생활 간섭이 돼버려. 예. 그러니까 SNS도 안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너무 서로의 사생활을 간섭하잖아. 그리고 후르트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여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자신의 삶을 페이스북으로 뭔가 둔갑을 시켜요. 뭐냐면 실제 모습하고 실제 현실의 모습하고 페이스북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많아요. 페이스북에서는 굉장히 성공했고 뭔가 커리어 먼저 행복한 척 하는데 현실은 막 백수고 백수고 아니면 뭔가 빚에 시달리고 있고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한테 그걸 숨기고 뭔가 잘 나가는 것처럼 왜 여자분들 아마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여자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야. 왜 일부러 샤넬 가방 사진 찍고 루이비통 사진 찍고 명품 같은 거 사진 많이 올리잖아. 그러면 아 얘가 돈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알고 보면 손님 거고 집 거 아니고 매장에다가 그냥 진열해 놨는 건데 그냥 잠깐 한 번만 몇 개 해놓고 사진 찍어가서 올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 나고 돈을 많이 버니까 저 가방을 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지. 눈속임이 쉽다는 거야, SNS가. 믿으면 안 돼요. 친구끼리도 믿으면 안 돼. 솔직히 생각해봐. 요거 시절 본 이후로 10년이 넘었어, 안 본 지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실제 모습은 어떻게 살지 몰라. 결혼했는지 이혼했는지 공무원 합격했는지 아니면 장생인지 몰라요. 내가 이명장 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공무원인데 나랑 상관있는 게 뭐가 있어? 나는 나 인생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뭐, 푸드티님도 적은 나이가 아니고, 솔직히 나는 뭐 SNS로 이렇게 간헐적으로 연락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뭔가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이 막상 이걸 쫙 지켜보면 별로 한 게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SNS를 왜 사람들이 대화를 많이 하겠어요? 만나기 싫으니까 SNS를 많이 하는 거야. 얼굴 만나긴 부담스러워 귀찮고 돈 들고 시간 드니까 SNS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거야. 실제로는 보기 싫다는 거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보고 싶으면 야, 너 어디 사노? 오늘 언제 마치냐? 야, 그러면 너 혹시 먹고 싶은 거 뭐야? 우리 그 자주 가는데 거기 알지? 거기 예약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만날 얘기도 작성도 아무것도 안 잡으면 그냥 서로 얘기한다고 해서 솔직히 뭐, 그러니까 그 잠깐은 반갑겠지. 후드팅도 그럴 거야. 그 처음에 왔을 때, 야, 아직도 얘네들, 어,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지만, 뭐 계속 하다 보면, 뭐, 그냥 뭐, 무미건조해요.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 듭니다. 단톡방 만들어 놓고. 오히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 사람을 두루뭉실하게 아는 것보다 한두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특히 친구 관계에서는. 아니, 저는 단톡방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뭐, 단톡방이 왜냐하면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 쓸데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일상 얘기 하기에는 별로 쓸데기 없는 것도 많이 올리잖아. 팔고 싶어가 쓸데기 없는 건 사실. 만들어 놓고 이거 왜 만들어 놨는지 이상한 거예요. 발을 빼기도 이상하고. 그리고, 거절당당하게 하세요. 어, 거절이야 손이 안 밟습니다. 그렇죠. 안 하면 나쁜 사람. 저는 아예 안 오는데, 후드티니. 저는 아예 안 와. 그러면 톡 오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사생활 노출이 돼. 본의 아니게. 근데 거절하셔야 돼요, 거절. 후드티니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거절을 안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헛된 희망을 심어주기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후드티니 잘 들으세요. 그 상대방한테는 좋은 게 아예 나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아예 제대로 만들어버리는 게 더 중요해. 뭐 단톡방을 하시고 안 하고는 뭐 본인 자유니까 그거 알아서 하시고요. 거절을 해야 그 사람한테도 좋아요.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야. 그 상대방한테도 좋아. 그 상대방한테 헛된 미련과 희망을 끊어놓는 게 중요해요. 나한테 더 이상 관심 두지 마라. 나한테 더 이상 매달리지 마라. 아예 그런 가능성을 제대로 만들어봐야 그 사람도 생각해보세요. 그 상대방, 그 전 친구나 사람도 지금 결혼하는 그 남편이나 가정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다 두려워요, 후드티님. 님만 두려운 게 아니라 다 두려워.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남을 깠는데 그걸 사람을 거쳐가지고 내한테 들어오는 게 제일 두렵잖아. 그게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내가 좀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 내한테 들어오는 싫은 소리 누군가를 통해 듣는 게 제일 싫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막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왜 안 하냐 하면 관심 안 가지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해요. 관심 안 가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를 엄청 많이 하고 막 열등감 많이 가지고 있잖아, 자격지심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관심을 너무 자기 삶에 관심 들이고 이상으로 남들한테 관심을 지대하게 들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누군가의 삶에 자꾸 교집합쳐서 상당 부분에 얽혀 있으니까. 특히 SNS가 그런 스타일을 많이 만들잖아요. 거미줄처럼. 못 빠져나오게끔. 쓸데없이 간섭하게 만듦으로써. 근데 SNS가 그 진심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푸틴도 아셔야 되는 게 있어. SNS가 그렇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SNS의 어떤 그런 이 비애 같은 게 뭐냐 하면 SNS는 잘 들으세요, 후트님. 자기가 잘 된 것만 보여줘. 그게 SNS야. 자기가 잘 되고 잘 나오고 멋진 것만 보여줍니다. 약간 작품 걸어 넣는 거야. 내 삶의 본 모습이라 하면 좋든 싫든 희노애락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희만 보여줘요. 희하고 락만 보여줘.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 점점. SNS가 점점 그게 더 심해지고 있어. 그래서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차라리 너는 그렇게 돼, 후드티님. SNS보다 차라리 연락할 사람 연락하고 지내는 게 더 좋아요. 연락할 사람들은. 실제로 연락을 해서 지내는 게 더 좋습니다. 확실하게 이 사람 알고 싶으면 연락을 한다든지 기회가 있으면 만나다든지 그게 더 좋아요. 저렇게 단톡방에서 그냥 서로 그냥 저렇게 몇 개월 동안 만들어 놓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저렇게 몇 달 동안 주구장창 얘기해도 한 번 만나는 거 못해요. 한 번 만나는 거 못해. 아니면 뭐 대화를 많이 하신다든지 전화로 대화를 많이 하신다든지 그럼 되잖아. 전화하면 되잖아, 전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아니죠. 그 전 친구의 어떤 그 기억은 지우시기 바랄게요. 앞으로 인생을 생각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어떤 기억과 그 사람과 관련된 관계를 다 없앤다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도. 그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잖아. 결혼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사람이죠. 그럼 가정에 충실해야죠. 이런데 시간 투자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 입장에서도 봤을 때 좀 그거 버릇 고치셔야 돼요. 자꾸 사람을 외로워서 만나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드티님? 보통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사람들 바람도 잘 펴요. 이건 팩트입니다. 양다리 잘 거치고 바람도 잘 핍니다. 외로운 걸 사랑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한 군데 정착을 해야죠,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아예 없애버리시고 정 안 되겠으면 요거 앨범 찾아가지고 그냥 가위로 돈을 내버리세요. 그 사람 나온 부분만 가위로 자른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 나온 부분 사인펜으로 까맣게 색칠해가지고 안 보이게 하세요. 좀 찌질한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거든. 의외로 자기가 고등학교 때 괴롭혔다가 싫은 사람들 보면 내가 막 괴롭혔던 애들 있지. 재수 없었던 애들 앨범 없어요. 이거 어디 간 거야? 하면 짱나서 없애버렸어 하면서 야 이거 사진 잘못 나 귀신인 줄 알았잖아. 이거 재수 없어가지고 매직으로 다 칠해버렸어. 어차피 내 앨범이잖아. 내 졸업 앨범이잖아. 맘대로 할 수 있잖아. 내 돈 주고 앨범 만들었는데. 맞잖아. 누구 허락 맡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 방금 소름 돋았죠? 방금 제가 한 얘기 소름 돋았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바람을 잘 펴요.
아, 정말로. 그러니까 외로우면 조금만 잘해줘도 넘어가잖아, 이게. 훅 넘어오잖아요. 아, 불태워버렸다고? 잘하셨네요. 꼭 불태우기까지야. 왔네요. 지겨워. 재미없다, 재미없어. 재미가 없네요. 저 드립 같은 거. 어씨.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참 불쌍하다, 유튜브에서. 아무튼, 뭐, 제가 얘기한 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았겠죠, 후드티님.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으면 그러지 않았겠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아무튼, 더 이상 그런 거에 이제 너무 사로잡혀 계시지 마시고, 거절할 건 거절해라. 인간관계든 부탁이든, 거절할 건 거절해라. 그게 나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 좋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안 봐도 비디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드티님. 자, 이상으로 5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